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금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오는 2028년 울산에서 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립니다. 한국 시간으로 어제 새벽 0시에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제76차 국제원예생산자협회 총회에서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최가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4년 후면 울산이 다시 한번 환경친화 도시로 발돋움하면서 세계인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 소식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General meeting has decided to give its approval to the city of Ulsan. 지난달 29일부터 7박 9일 일정으로 폴란드 방문길에 올랐던 울산시 회의의 사절단이 일정의 마지막 날 새벽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 울산 개최 확정이라는 낭보를 전해왔습니다. 해외 사절단을 이끌고 총회에 참석한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 국제정원박람회의 차별화된 전략과 울산시의 국제행사 개최 역량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수변형 생태 정원인 태화강 국가정원과 도심 속 버려진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해 다양한 주제의 정원으로 재조성하겠다는 비전도 소개했습니다. 국제정원 박람회 유치를 통해 지역에 기대되는 생산 유발 효과 3조 1,544억 원, 부가가치 유발 1조 5,916억 원, 일자리 창출 2만 5천여 명 등의 경제적 효과도 제시했습니다. 또한 산업수도라는 명성에 걸맞게 울산의 대표 기업인 SK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에서 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응원 영상 등 시민들의 희망 메시지도 함께 전했습니다. 이 같은 울산의 하나된 추진 의지에 힘입어 총회에서는 이견 없이 울산 개최가 승인됐습니다. 국제정원 박람회를 유치했습니다. 앞으로 울산에 있는 대기업 또 정부로부터 그리고 우리 울산시가 박람회 성공을 위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멋진 울산의 정원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울산은 이번 국제정원 박람회 유치 확정으로 2013년과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에 이어 국제원예생산자협회에서 승인한 대한민국 두 번째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 도시가 됩니다. 2028 울산 국제정원 박람회는 오는 2026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태화강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삼산, 여천 매립장, 남산로 등에서 개최됩니다. 박람회 개최를 위한 총 사업비는 시설비 395억 원, 행사 운영비 77억 원 등 총 49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울산시는 오는 9일 시청마당에서 박람회 유치단 환영식을 갖는 데 이어 11일에는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국제정원 박람회 유치 감동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한 축하 공연을 가질 예정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주군이 영남알프스 등 울주군의 주요 관광지에서 드론으로 물품을 받을 수 있는 K드론 배송 서비스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울주군은 어제 드론 배송 거점지 중 한 곳인 삼남읍 작천정에서 도착 지점인 별빛 야영장까지 커피와 짜장면을 드론으로 배달해주는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울주군 K드론 배송 서비스 취급 품목은 음식을 포함한 268개로 한 번에 최대 3kg 무게까지 왕복 10km 비행이 가능하며 배달료는 1회당 3,000원, 배달 시간은 3분에서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배송 거점지는 작천정과 복합 웰컴센터, 진화 공영주차장 등 3곳이며 배달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은 별빛 야영장 등 15곳입니다. 올해 드론 배송 서비스는 오는 11월 29일까지 매주 주말 오전 11시부터 일몰까지 운영되며 K드론 배송 앱에서 주문하면 됩니다. 드론 물품 배송으로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도 드론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울주군은 앞으로도 드론의 선두주자로서 K드론 배송의 상용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울산시는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농수산물 구매 환급 행사를 갖습니다. 이번 환급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산물들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입니다. 이번 환급 행사는 전국 전통시장 120개소에서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동시에 실시되며
울산에서는 태화종합시장, 구역전시장, 신정시장, 대송농수산물시장, 언양알프스시장 등 총 7개 전통시장이 참여합니다. HD현대가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들에게 지급할 대금을 앞당겨 지급합니다. HD현대는 명절 귀향비 등 자금 수요가 많은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들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별로는 HD현대중공업 등 조선부문 3개사가 2,248억 원을, HD현대건설기계 등 건설기계 부문 3개사가 1,202억 원, HD현대일렉트릭이 564억 원을 각각 앞당겨 지급합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같은 당 구자근 의원과 공동으로 어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해상풍력이 전 세계 주요 국가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주요 역할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도약을 위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성민 의원은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탄소 중립과 그린 에너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역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위한 해상풍력 발전에 힘을 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의 커스터머 부문장이자 B2C 마케팅 총괄을 맡고 있는 이현석 부사장이 어제 파트너사인 JCN을 방문했습니다. 이 부사장은 어제 JCN을 방문해 구자영 회장과 환담을 갖고 최근 KT가 AI, IoT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플랫폼 사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파트너사인 JCN과도 시너지 창출을 위한 협력 관계를 이뤄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현석 부사장은 앞으로도 KT의 파트너사인 JCN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기술 개발과 동반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최초의 직업교육 복합센터가 울산 공업고등학교에 문을 열었습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2차 전지 등 학교에선 쉽게 접하기 힘든 신산업 분야 직업교육에 거점 역할을 담당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 실습에 참여한 직업계고 학생들이 반도체 제조 설비에 대한 설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판인 웨이퍼 제조부터 완성된 반도체 소자를 테스트하는 공정까지 반도체 제조 8대 공정을 구현한 실습실에서 학생들은 직접 제조 과정을 체험해봅니다. 이 실습실은 이번에 울산 공업고등학교 내 개관한 울산 직업교육 복합센터에 설치됐습니다. 센터엔 반도체 실습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과 스마트 팩토리, 2차 전지 등 신산업 분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직업교육 실습실도 함께 들어섰습니다. 울산 직업교육 복합센터 실습실을 활용해서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2차 전지와 같은 첨단 기술 교육을 받아 원하는 기업에 취업하여 진로를 개척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울산 직업교육 복합센터는 교육부 사업비 100억 원과 교육청 자체 예산 80억 원을 들여 지상 4층, 연면적 3,8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졌는데 이 같은 직업교육 복합센터가 들어선 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1층엔 스마트팜과 지게차 운용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직업교육 체험실과 홍보관이, 2층부터 4층까지 신산업 분야 실습실과 자격증과 기업 공채 대비 면접을 위한 교육공간 등이 들어섰습니다. 특히 울산 교육연구정보원 내에 있던 취업지원센터도 이곳으로 이전돼 기술교육과 취업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춰졌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향후 이곳에서 직업계고 학생을 위한 첨단 산업 분야 기술교육 등 다양한 실무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국 최초로 직업교육 거점 역할을 할 센터가 울산에 들어선 만큼 향후 울산이 미래산업 인재 양성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시의 지역에너지 계획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 시책 등을 자문하고 심의할 울산광역시 에너지위원회가 재구성돼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청 상황실에서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에너지위원회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광역시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위원회에서는 에너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방안과 함께 현안 사업으로 추진 중인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계획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전략 워크숍이 어제와 오늘 울산에서 열립니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 국회의원 보좌진들을 대상으로 울산시 핵심 사업과 내년도 국비 신청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보좌진 일행은 워크숍 첫날인 어제 방구천 암각화와 태화강 국가정원 등을 찾아 신규 국비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청취했습니다. 오늘은 대왕암공원과 일산해수욕장을 들러 해양 레저관광 거점 사업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향후 대응 방안도 함께 모색할 예정입니다.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은 음식 판매 자동차, 일명 푸드트럭의 영업 장소와 진영 신청 절차,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 내용 등을 명시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권순용 의원은 이번 조례는 울산의 특성을 반영해 청년과 차상위 계층,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 우선적으로 푸드트럭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조례는 지난 3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며 오늘 있을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 등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울산시의회 권태우 의원은 뚜렷한 범행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폭력적인 범죄를 일컫는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관련 조례는 지난 2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울산 민주당 남구 의원들이 어제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남구청의 조형물 설치 사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남구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남구청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원들과 소통 없이 총 13억 원의 예산만 편성한 채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며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가며 계획부터 세워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남구청은 앞으로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보행자 환경 개선 사업부터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남구 상인연합회는 조형물 설치 사업보다 환경 정화 사업을 먼저 추진해 달라면서 사업에 대해 다시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4일 오전 울산의 한 빌라에서 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들과 함께 숨진 걸로 추정되는데요. 부모로 인해 자녀들이 희생되는 비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의 한 주택가에 경찰차가 들어섭니다. 4일 오전 10시쯤 울산의 한 빌라에서 30대 여성과 자녀 2명이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엄마가 초등학생 자녀 둘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마는 유서까지 남겼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혼 후 자녀들을 키우면서 한부모 가정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자격이 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했고 하던 사업도 접으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던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애들 결혼했으면 인사도 잘하고 그 주차할 때 가끔씩 한번 봤는데 이렇게 갔다니까 좀 그렇네요. 울산에선 지난해 12월에도 40대 가장이 아내와 자녀 2명을 숨지게 한 뒤 집에 불을 질러 끝내 사망하는 일이 있었고 이보다 앞서 지난해 10월엔 40대 엄마가 초등학생, 고등학생 아들 둘과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녀를 살해한 뒤 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은 전국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이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작용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서비스를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 혜택 자체가 와닿지 않는, 그래서 좀 더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좀 필요하다라는. 우리나라 형법은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 살해와 달리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 살해는 가중처벌 없이 일반 살인죄로 분류합니다. 이런 낡은 법도 속히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울주군이 안전한 숲길 조성을 위해 등산로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정비 사업 대상은 문수산과 정족산, 남암산 등 5곳으로 울주군은 이들 등산로에 노후화된 데크 등 시설물을 보수하거나 교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인기를 끄는 영남 알프스 일대 숲길에 등산로 시설물을 보수해 각종 안전사고와 불편사항을 줄일 계획입니다.
동구청이 어제 동구 해파랑길 일대에서 지역 관광체험 프로그램인 사운드워킹 체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사운드워킹은 해파랑길 일부 구간을 마이크와 헤드셋을 활용해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걷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비는 무료이고 9월엔 목, 금, 토, 일 진행되며 동구청 홈페이지나 동구청 SNS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당초 연간 20만 대 생산체제로 계획됐던 현대자동차 울산전기차 신공장이 최대 25만 대 생산체제로 확대됩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울산 전기차 신공장 건설 사업 현황을 최근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고 지난 4일 신사업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 전기차 신공장은 연간 20만 대, 최대 25만 대 생산 규모로 2025년 4분기에 완공해 2036년 1분기부터 양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현대차 전기차 신공장 공정률은 지난해 11월 기공식 10개월 만에 53%를 넘어섰습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은 오는 17일까지 제3전시장에서 한국구족화가협회 회원작품 초청특별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구족화가는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입이나 발가락으로 창작 활동을 하는 작가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김명기, 최응렬, 이민석 등 18명의 구족화가가 모두 36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경찰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생활 주변 폭력 집중 단속을 벌여 울산에서만 763명을 검거해 이 중 2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을 가로막은 뒤 문을 발로 차고 차 안에 모래를 뿌린 뒤 운전자를 폭행한 3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또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며 손님을 폭행한 40대 남성과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 여성도 구속됐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올해 들어 8월까지 울산에서 발생한 3천여 건의 폭력 범죄 가운데 절반이 넘는 1,556건이 길거리 등 생활 주변에서 발생한 폭력 범죄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